키워드는 이재명 픽 돼 있어요. 픽이니까 뭐 골랐다는 뜻인데요. 사진에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화면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요.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했죠. 그리고 최근에 김은경 위원장이 이른바 노인 폄하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고요. 어제 또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른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역시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께서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인 폄하 발언 관련된 논란, 이거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막 지속이 돼서 뭐 발칵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 유감 뭐 이 정도 했고요. 근데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낸 거는 또 다른 사안이에요. 가족사 문제인데요. 이 가족사 논란이 시작된 시점, 시작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지난주 역시 발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사가 조금 있어서 기자들이 좀 나가고 속마음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자들 다 듣는데 하세요.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자, 본인의 사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대한노회에 찾아고. 근데 여기서요. 이게 이제 이 논란의 시작점이 된 대목이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18년 동안 모셔서 잘 모시고 뭐 이런 성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지금 미국에 거주한다고 그러죠? 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고모.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래서 정영신 변호사. 네네. 정영신 변호사가 아까부터 이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막 찾아보시고. 아니 김은경 위원장의 이 집안 지금 구성원들 각자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 발언을 변명하러 이제 노인회를 찾아간 거죠. 예. 그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편이 2006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18년 동안이나 시부모님을 모셨고 남편은 고인이 됐지만. 네네.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예. 재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모셨다라고 하면 사실 옛날로 치면 효부상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강조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노인 회장도 말문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양반이 말실수는 했겠지만 그런데 평소의 삶이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 잘 공경하는 더군다나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부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걸 또 인정하는 이야기를 노인 회장이 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시누이가 그 남편 시댁이 일남 사녀래요. 일남 사녀인데 그 중에 이제 시누이가 미국에 사는 시누이가 있는데 예. 보니까 작가예요. 그래서 책도 쓰고 그다음에 뭐 미주 한국일보에 글도 이제 정기적으로 쓰고 많이 찾아보셨는데요. 네. 그런 분인데 예. 그런 분이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부모님을 모시기는커녕 시부모하고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것까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집안 사정을 안 좋았다.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시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의 발언을 덮느라고 자기 자신의 발언을 변명하느라고 우리 부모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참겠다. 뭐 이제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실 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참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느라고 예.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12월 3일에 예.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부고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도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좋았는데 예. 어떻게 그것을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평소에 잘하지도 않은 부모님을 이용하느냐. 그것만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장문에 글을 갖다가 올린 거죠.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아들은 또 뭡니까? 아들이 올린 글은 또. 그러니까 어제는 또 그 김 위원장의 아들이 뭐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 김은경 위원장 독일 유학 갔을 때 보낸 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거기선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고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뭘 하는데 사이가 나쁘네 안 모셔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거예요? 그럼 또 거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두 사람 쪽의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예. 저 그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불행하셨던 분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며느리한테도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딸한테도 제대로 대접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양쪽 있는데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양쪽 주장이 다 맞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고모가 그러니까 시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자기가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직 그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이 어떤 사태였습니까?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예.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그 보듬어가지고 예,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어야 되고 그럴 걸 그 기대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이제 선임을 한 건데 예. 오히려 본인이 더 큰 문제를 민주당에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기가 뭐 8월 말까지라는 예.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까지 혁신위원장이 계속 있어야 되나? 왜냐하면 김은경 씨가 혁신위원장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 가지고 예. 사람들 구설수에 오를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을 찾아가서 시부모 얘기하면서 18년 동안 모셨다 이 얘기가 됐고 신우이가 뭔가를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주장이 있고 마지막에 아들 주장이네요. 아들 주장에 화면에 좀 준비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아들까지 본 거예요. 이게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 얘기까지. 고모 저희 가족의 상처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 그러니까 서로 지금 거짓말이라고 좀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다음에 한 명이 더 나오는데요. 예. 누가 나오냐면 매제가 나와요. 매제가 또 나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신우이의 언니의 전 남편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뭐 남편 돌아가실 때 정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매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매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정신이 혼란스럽고요. 차지영 교수님. 네. 아니 어쩌다가 정말 전 국민께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말았네요. 정말요. 아니 어쩌다가 전 국민이 김은경 위원장 가족사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뭐 요즘 최신 유행어법으로 이야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은경 구설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지금 양측 간의 주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양쪽이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하기 지금요.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3자가 봤을 때는 막장 가족극이면은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는 여기에서 것이죠. 막장이란 표현이 안 떠오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은경이라는 분이 지금 이 개인 사인이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 이 공당의 혁신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라는 그렇습니다. 공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상당히 사회적 논란을 빚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폭염 때문에 불쾌지수가 지금 가뜩이나 덥습니다. 있는데 예. 이 김은경 씨 가족사 논란까지 국민들이 지금 들으면서 정말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김은경 위원장을 둘러싼 이야기는 설화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한다면 과연 혁신위를 끌고 갈 만한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그리고 또 이 뭐랄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내부적인 논의는 거의 다 끝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무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빨리 거짓 판단을 조속히 하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혁신 논의가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없다고 해서 지금 혁신위가 만든 이 뒤에까지 논의했던 혁신안 자체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예. 본인이 진짜 일종의 선당우사의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정말 더 큰 불쾌지수는요. 예. 김은경 위원장의 가족사 논란을 갖고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이 뭐랄까 이 공격 소재로 삼는 이런 또 여당의 모습도 저는 정말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가족사의 고리로 해서 지금 여당 대표의 가족사까지 또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 이 지금 공격하신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은경 씨 이 가족사 논란에 서글픈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한 현실 자체가 정말 서글픈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자중자애하시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 다 스스로 하거든요. 굳이 뭐 여당이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피곤합니다. 가뜩이나 국민들 피곤하십니다. 더위도 피곤하고요. 축축한 이 습기도 피곤하고요. 아주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 얘기는 안 하고요. 다른 사안인데요.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그런데요, 이게 이 혁신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사실은 혁신위원장 지명됐을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래경 전 위원장 건. 그때 과거의 어떤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설화에다 뭐 막 겹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저렇게 돼 있죠. 이재명의 픽. 왜 자꾸 논란인 건가? 신성범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 혁신위원장은 모셔오는 자리잖아요. 도움을 달라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논란입니까?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저런 사람 어떻게 찾아냈지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꽂혔지 이 도덕성이나 백그라운드 체크를 전혀 안 하는 거다. 깜짝 인물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래경 씨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공대 출신의 운동권에 운동권식으로 돈 벌어서 운동권 도와주는 숨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했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도 알았는데 그것도 다 넘었잖아요. 그다음에 김은경 여성 무슨 금융감독원 부원장 1호 또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앞에는 이건 안 나옵니다만 대선 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조동연 씨라고 있어. 그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맞아요. 육사 나온 여성 장교다. 하버드 출신이다. 영어도 잘한다. 근데 또 개인사 문제가 그때 논란이 결국 됐어요. 개인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뭘까 눈을 가린 거죠. 제가 볼 때 이재명 의원의 사람 보는 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과거에 또 경기관광공사 이런 것까지 지금 화면 나오는데 아무튼 논란했던 임명 자체가 어떤 사람을 새로 뽑았는데 논란이 됐던 모습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김준수 전 총장님. 근데 이제 혁신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혁신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조기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조기 종료한 다음에 혁신안을 또 공개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 혁신안이 권위를 갖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기 종료 얘기는 나옵니까? 예, 일단 그 혁신이 자체가 한시적 조직이었고요. 조금 더 뭐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9월 달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혁신안을 발표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아마 8월 말 정도에 이제 종료할 이달 내로 조직이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혁신위가 그 당을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너무나 차이가 많고 그래서 혁신위 자체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혁신위를 구성하거나 앞으로 또는 뭐 여야 다 뭔가 사람을 이제 인재를 영입할 때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인사는 만사다 해서 좀 더 완벽한 인물을 구하고 싶지만 사실 정치계 밖에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인재는 정치를 잘 알고 정치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면서 뭔가의 그 정치 내의 문제를 잘 뭔가 이렇게 이제 꿰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이미지가 좀 더 신선하다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제 그 혁신안을 만들어놓은 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번에 노인 발언에 실수를 했고 지금의 이 가족사 문제는
그야말로 이거는 가족사의 문제지 이걸 개인의 그 어떤 핵심위원장의 예.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쪽으로 좀 지나치게 예. 공격하거나 그걸 너무 자격 미달로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이제 김은경 핵심위원장이 본인이 준비했던 그리고 핵심위원회 전체가 준비했던 예. 핵심안을 발표하고 또 당내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처리할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은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사실 혁신안 그리고 당이 바뀌는구나. 그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혁신위원장의 개인적인 문제 어떤 얘기한 거 문제성 발언 이런 게 주목을 받고 말았거든요.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최근에 이 김은경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 내부에서 또 쓴소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듣고만 좀 가보겠습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악담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폭로에도 침묵할 생각입니까? 천안함 막말의 이래경 위원장에 이어 노인비하, 시부모 논란의 김은경 위원장까지 이재명 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폐륜입니다. 막말, 의혹 투성 인사로 민주당의 혁신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악화 일로의 여론 속에서도 이 대표가 침묵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건 결국 김은경 혁신위 임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지금요. 뭐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여당으로부터 저런 지적을 듣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만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